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고1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요, 여름방학 동안에 고1 학생들이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그리고 저희 베이스캠프에서는 어떤 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여름방학 때 듣는 말이 요 말입니다. 여름방학 때요, 선생님. 국어를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제가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 하면요. 수학학원이 늘어가지고요. 특강 들어야 돼가지고요. 시간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제일 먼저 많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또 이과가 많잖아요, 우리. 방학 동안에 과학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또 정말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거 세 번째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요. 방학 동안엔 국어를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 제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과목도 국어, 과학, 영어, 수학 다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국어 쉬면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절대로 방학 동안에 국어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요거를 좀 알기 때문에 혼자 해볼게요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혼자 하긴 참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늘어난 스케줄에다가 방학이라는 좀 여유로운 시간이 남았는데, 그것을 국어에 온전히 쏟는다. 본인의 의지만으로, 그것도 정기적으로 꾸준히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국어를 학원이든 과외가 됐든 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국어를 왜 굳이 바쁘면 좀 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쉬면 안 된다고 말할까라고 생각해보면요. 자, 첫 번째로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요. 그게 문법이 됐든 문학이 됐든 혹은 비문학이 됐든 글을 읽고서 이해하는 독해 활동이에요. 독해 활동. 써져 있는 글을 읽고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요거는 정보를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조금씩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국어를 특정 기간 2주, 3주, 4주, 5주, 2달 방학 기간 동안에 쉬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한번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학기 내신 때 나올 중요하고도 어려운 내용을 미리 선행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본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요. 자, 두 번째는 당연하게 내신만 하다가는 최저도 못 맞추고 모의고사 성적과의 괴리가 너무 커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학, 비문학, 독해 훈련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요, 저희가 방학 동안에 이 두 부분을 다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2학기 내신 대비 선행과 관련된 중세 문법, 중세 국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저희 베이스캠프에서는요, 가장 어려워하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는 중세 국어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해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중세 국어가 무엇인지는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렴풋하게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장난삼아 좀 앞구절을 많이 봐봤을 것 같아요. 나라 말씀이 둥기게 달아라고 했던 것들이요. 쉽게 말해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해서 한글을 만들었고 그 한글이란 어떤 식의 문법, 어떤 식의 단어, 어떤 식의 운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은 현대 국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대의 문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단원이 요 중세 국어 단원입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한테 해설해 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맞아, 저거 어디서 한번 들어봤지. 생김새도 괴상하게 생겼고 우리말이긴 한데 지금 내가 쓰는 말이랑은 상당히 다르네.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이상함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해놔야 다른 시험 범위를 하면서 요 중세국어를 가져갈 때 충분히 시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했을 때요. 중세국어가 왜 어려운지를 먼저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 용어도 지금 배우고 있는 맞춤법이라든가 의문이라든가 높이법이라든가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법도 그대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문법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새롭게 다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휘가 옛날 조선시대의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혀야 되고요. 세 번째, 표기하는 맞춤법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에 조선식의 받아쓰기를 한다면 지금 사람들은 다들 빵점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추가로 하나 설명드리자면 학생들이 중세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요. 단순히 문법을 잘하게 된다가 아니라 고전 시가 작품들을 읽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시조 같은 것들 있죠. 시조 같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건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때 써진 시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중세국어의 말로 써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런 세 줄짜리밖에 안 되는 시조 같은 것들을 왜 어려워하는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국어, 그 당시의 언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학습하고 있다면 고전 시가 파트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장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학 동안에 내신 대비뿐 아니라 중세국어를 통해서 고전 시가 파트까지, 문학 파트까지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서 방학 동안에 중세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 나갈 것이냐.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즉 중세국어 때 처음 만들어진 한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자음이 한글 중에서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차근차근히 하나씩 쌓아갈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중에서도 아무거나 조선시대 글을 갖다 쓸 거냐?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대부분 나오는 훈민정음, 아까 보셨던 나란 말씀이 흉기게다라 라고 하는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그 글을 우선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것 자체가 내신 대비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외부 지문 중요하고 어려워요 하는데요. 외부 지문은 문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훈민정음이라는 책, 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외부 작품, 외부 글을 가지고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준비해서 학습합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용비어천가 라든가 뿌리 깊은 나무는 육룡이 다르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나오는 용비어천가라든가 혹은 우리 어린이들이 위한 교과서였던 소학 언해 같은 것들도 중세국어로 보기에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기초로 우리가 중세국어의 특징들을 다 섭렵하게 될 건데 그 이외에도 용비어천가라든가 소학 언해라든가 두보 언해라든가 원인천강지곡이라든가 학교 시험에 나올 법한 좀 어렵고 낯선 지문들도 같이 보게 될 거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배운 내용 바탕으로 우리가 학원에서 클리닝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리닝 시간 때 실전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볼 겁니다. 수업 때 내용적인 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닝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꼼꼼하게 놓치는 부분 없이 체크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이다 보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영상 촬영해서 기본적으로 영상 제공하고요. 만약에 클린 시간 때 가능하다면 1대1로 그 놓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고1 학생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스 캠프에서 저는 학생들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계획 세우시고 함께 국어를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 영어 강사 고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4년 여름방학에 예일여고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강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게 이번 특강 강의 계획안이에요.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강의명은 예일여고 1학년 실력도약반으로 정해보았고요. 시간은 토요일 저녁 시간대요. 저녁 시간대. 그래서 오전에는 계획 세워서 공부하시다가 사실 이 시간대가 활용도가 낮은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퍼지기 쉬운 시간대인데 그때 좀 활용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이용을 해보시고 대상은 고1 중위권 친구들이에요. 워낙 내신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신 등급보다는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에서 4등급 대 학생들을 일단 기준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3, 4등급이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낮거나 그거보다 높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당돼 있다면 들으셨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모의고사 문제를 해석보다는 감으로 푸는 학생, 감. 이 감을 제가 디테일하게 두 가지 사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모의고사를 다 풀고 채점을 할 때 3번과 4번 예를 들어 이런 두 선지 중에 늘 고민하다가 4번을 골랐는데 3번이 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지속어형 오답이 잦은 경우 이건 사실 감으로 푼다라기보다 논리력의 문제이긴 한데 뭉뚱그려서 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1 모의고사까지는 해석만 정확하게 둔다면 선지속어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주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선지 중 고민하다가 늘 오답이 나거나 두 번째는 분명히 답을 맞추기는 했어요. 정답이기는 해요. 그런데 해설지를 봤을 때 내가 이해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맞춰놓고 뭐야 이거 이 글이었어? 이해한 거랑 완전 다른데? 이런 케이스 이거는 사실 정답이라기보다는 허수로 잡으시는 게 낫겠죠? 틀리다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3등급, 4등급보다도 점수가 좀 낮거나 높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허수를 다 벗기고 진짜 본인의 근본적인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허수가 늘 개입돼 있다면 수강 대상이시고 그 다음에 문법 개념이 불완전한 학생 예일여고가 어법 개념을 요하는 문제의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시험 대비 때 항상 불안한 면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내신을 위해서 어법을 좀 확실하게 잡고 싶거나 플러스 개념은 중학교 때부터 여러 차례 돌렸는데 언제나 문법 문제만 보면 당최 뭘 묻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적용하는데 늘 문제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정리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해를 하면서 이제 변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릴 거거든요. 이미 1학기 내신을 거쳐서 아시겠지만 본문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점수 내는데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본문 변형된 문제들이라든지 동의어나 반의어 따위로 변형되거나 아니면 외부 지문이 항상 좀 불안하다. 이런 건 내신 대비 기간에 대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에 대비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잡고 그 다음에 다 어려워진 2학기 내신에 해당하는 내용도 보고 싶으시다면 수강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쓸 교재를 말씀드리면 독해 교재는 구분 독해가 아니라 유형 모의고사 책입니다. 한 회분당 1분 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저랑 같이 풀고 그 다음에 해설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올클 수능어법 완성 책이에요. 일단 교재의 완성이 붙는다는 건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는 뜻이거든요. 체감은 한 고2 초반에서 고3 초반까지는 아우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념은 어느 책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요 난이도는 예문이라던가 문제풀이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강의 특징을 보면서 더 좀 디테일을 붙여드리면 매 회차별로 고1 심화에서 고2 수준 정도, 고1 심화에서 고2 수준 정도, 지금 1학년이 쓰고 있는 수능 유형 픽 독해 실력 교재 있죠? 그 교재가 고2 수준 정도 돼요. 아마 그것보다 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두 교재, 그것보다 살짝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모의고사로 매번 1번 문제에서 10문제 테스트를 보는데 단순히 문제를 풀게끔만 시키지 않고 각 문제에 따른 근거까지 찾도록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해설할 때는 저는 일단 이번 특강에서는 스킬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우에서 다음을 읽으면 답이다. 연구가 뜨면 결과 쪽이 주제다. 물론 뭐 아예 언급 안 하진 않겠지만 그게 주를 이루지는 않을 거고요. 무조건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근거를 찾아서 선지, 수어 하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냥 1번 아니네, 2번 아니네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이 말 때문에 1번은 될 수 없어. 2번 때문에 요 말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저랑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 때 꼭 필요한 동의어라던가 단위어, 그 다음에 영작으로 잘 출제되는 구문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드리면서 독해 수업은 많이 좀 빡빡하고 컴팩트하게 이끌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기본 개념부터 고2 수준 개념까지 총 망라해서 정리를 드릴 거예요. 솔직히 4형식 뭔지 모른다. 혹은 보어. 맨날 보어, 목적어 듣기는 하는데 보어가 뭔지 모르겠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보어가 뭔지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겠어요? 보충 설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목적어도 실제 종류는 두 개죠. 두 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다른 두 개로 나뉘어요. 이걸 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유념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기본 개념에 속합니다. 그런 기본 개념부터 학교에서 잘 내는 개념, 그러니까 고2 수준의 심화 개념까지 총 망라를 드리고, 이 수업의 목표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체득, 문제가 나왔을 때 뭘 묻는지 빠르게 캐치해서 그걸 적용하는 연습. 이거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거고요. 많은 연습을 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수업하고 나서는 제가 주중에 풀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 플러스 알파로 나갈 거예요. 주말에 공부했었던 개념들 주중에 연습해서 최대한 비슷한 류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체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아래는 제가 회차별 진도로 나눠놨는데 유형 모의고사, 독해 쪽은 한 회분씩 진행이 될 거라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보실 건 문법 진도예요. 문법 진도. 제가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는 두 회차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수일치 2번, 수동태 2번, 병렬 2번, 관계사 2번. 반면에 준동사랑 동사는 한 번씩만 배당을 해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 깔린 네 단어는 일단 개념도 중요해요. 이 각각의 개념 중요하죠. 비중도 꽤 크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문법 문제는 절대 단일 개념을 내지 않아요. 관계사만 완성되어 있다고 관계사의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설계하지 않고 개념 간의 융합. 예를 들어 관계사절 내에서 수일치를 묻는다라든지 아니면 관계사랑 수동태를 섞는다라든가 아니면 병렬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수일치를 묻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개념을 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회차를 넉넉하게 배정함으로써 개념 융합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저의 판단컨대 학생들이 개념은 아나 이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을 같이 물을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가 정립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아까 강조드린 체득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허리를 이렇게 편성했고요. 준동사랑 동사는 이 위에 나오는 수일치랑 수동태 이쪽이 전부 동사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기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 3분씩만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한차는 모임 친구들의 어떤 수준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기말고사 대비 중에 찍고 있는데요. 언제나 상위권 친구들은 당장의 커리큘럼보다는 한시야 앞서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말고사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바로 여름방학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계획을 찾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때부터 탐색하려고 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대비하시면서 나는 어법이 부족하구나, 나는 내신 대비할 때 어휘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틈틈이 파악해 두셨다가 그걸 좀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좀 찾아보시고자 저도 그 중에 하나의 도움을 드리고자 미리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외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평구 최대 베이스캠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민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방학 특강 강의 계획안을 설명해 드릴게요. 강의명은 고난도 독해 더하기 문법 특강입니다. 시간은 제가 자료 만들어서 좀 잘못해가지고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수요일, 금요일 4시 50분에서 7시 20분까지입니다.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할 거예요. 강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빈칸 추론과 순서별 고난도 독해를 정복하는 게 목표인 강의고요. 고교 내신과 수능에 반드시 필요한 어법을 마스터할 겁니다. 간추려서 마스터할 거예요. 고난도 독해는 실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로 진행합니다. 실강 더하기 숙제 더하기 클래스 카드로 이루어진 유기적 연결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결석 시에는요,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회차별 진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7월 5일 금요일과 7월 10일 수요일, 7월 12일 금요일과 7월 17일 수요일, 7월 19일 금요일까지는요, 아무래도 학교 기말고사 대비가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대비로, 시험 대비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7월 24일 수요일부터가 본격적인 특강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7월 24일 수요일은요, 고난도 독해 빈칸 추론과 문법 가정법을 설명할 겁니다. 다음 7월 26일 금요일에는요, 고난도 독해 빈칸 추론과 문법 관계사를 설명할 거예요. 다음 7월 31일 수요일에는요, 고난도 독해 빈칸 추론과 문법 등사구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금요일에는요, 고난도 독해 빈칸 추론 부분과 문법 특수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름방학 강의 계획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영어 강사 이혜은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죠.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아서 제가 특강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은 고1과 고2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고1 특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1 학생들 내신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서술형일 텐데요. 이 서술형은 내신 기간이라는 단기간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대비를 해놓으면요, 시험 기간 때 훨씬 수월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성적도 확 향상될 겁니다. 그래서 고1 대상으로는 내신 필수 서술형 완벽 대비라는 강의명을 가지고 특강을 준비해봤는데요. 대상은 선정고, 은평고, 예일여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 선정고는 월요일 오후 7시 반부터 10시, 수요일 오후 4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진행되고요. 은평고는 주말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12시 50분까지, 그리고 예일여고는 주말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교재는 자체 교재로 진행되니까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요. 특징을 좀 보자면 서술형을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빈칸을 채우는 부분 영작이 아니라 통문장을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문장을 계속 통으로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문법 구조 파악까지 실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문법과 서술형을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방식은 먼저 과제가 나가면 그 다음에 제가 구조적으로 영작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결석 시에는 영상으로 보강이 대체됩니다. 자, 회차는 총 8회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수일치, 능동수동,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분사구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시제, 접속사, 가정법 이렇게 중요한 문법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각 회차마다 이 중요한 문법들을 위주로 영작을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서술형 연습을 하면요. 훨씬 서술형을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와 같이 이번 방학 때 열심히 서술형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동의 수학 강사 조진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날 공부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이 더운 여름날 정말 달콤한 휴식 같은 여름방학이 존재하는데 그 여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미래와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제가 달콤한 수박 같은 수학 강의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어떤 강의를 좀 나갈 건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나눠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제가 여름방학에 준비한 특강은 수원 개념 라이트, 그러니까 수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깔끔하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이런 수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대는 월화수목금 일주일 총 2주에서 10회 수업을 10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은 12시 반에서부터 3시 반까지 총 3시간 수업을 10회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 잡아놓은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 시간 조절이 좀 어려워가지고 수요일만 30분 일찍 수업하고 30분 일찍 끝나는 10회짜리 수업이고요.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원을 조금 처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1학년인데 내가 2학년 1학기 과정을 좀 선행을 해보겠다는 친구들과 아니면은 내가 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수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는 이렇게 개념 라이트라는 제가 이름을 붙여서 쓰는 교재가 좀 나갈 예정인데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우리 친구들이 이 10회 수업으로 해가지고 수원의 모든 개념을 다 정확하게 메꿔서 만들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수업을 했고 수업을 끝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최소한 여기에 절반 이상을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수원을 진짜로 해야 될 그 타이밍에 내가 이런 것들이 저거 뭐였지가 아니라 저거였지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데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개념과 정말 핵심적인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아주 라이트하게 정리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 기억을 아주 오래 가져가서 좀 농담 섞으면은 관뚜껑 닫을 때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좀 라이트하게 정리한 교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재의 비문항들, 그리고 그 외에 실제로 내신에서 출제했던 문항들, 그리고 수능특강 변형된 문항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 잘 적용되어 있는 문항들 위주로 해서 제가 나갈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뭐 사실 가족과의 일정들, 친구들과의 일정들 때문에 수업을 불가피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수업은 다 영상 촬영이 될 거고 수업 첫날 제가 영상 링크는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무래도 여행을 좀 가다 보면은 오늘 가고 모레 가고 하지 않고 오늘, 내일, 모레 2박 3일 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연타로 빠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추가 보충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누락은 없게끔 진행하겠다라는 게 포커스고요. 수업은 좀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날짜를 포커싱을 보시기보다는 우리 지금 이쪽 내용을 좀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총 3단원이 나가는데 첫 번째가 지수로고 두 번째가 삼각함수, 세 번째가 수열 파트에 좀 마무리가 되는데 요 한 단원을 3동문에서 좀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수로그가 첫날 진행이 되고 지수로그 함수 그리고 요 두 내용을
총 정리하는, 그래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세 번째 수업은. 그래서 네 번째는 삼각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걸 총 정리하는 수업 한 번, 그리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 합과 수학적 기납법. 우리 친구들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가 제일 까탈스럽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수업까지 한 번 하고, 마지막 10회차에서는 앞에 다뤘던 내용들 총 정리하는, 실제로 내신에서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어떤 문제도 있었고, 모의고사 어떤 문제 나왔는지 너무 헤비하지 않고 좀 기본적인 개념이 잘 변형되어 있는 문제 위주로 해서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가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수업을 좀 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뭐 거창한 꿈을 갖고, 그리고 이 여름방학에서 사실 내가 어떻게 조금 바꿔보고자 우리 친구들이 의지를 갖고 공부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계획을 잡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집중하는 방학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제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또 이제 현장에서 같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녕! 안녕하세요. 베이스 캠프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원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수원 및 수투 특강에 대해서 OT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바로 보시죠. 영상은 짧을 겁니다. 양념 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수업 특징하고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업 개강은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고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에서 총 10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인데 시간의 변동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재는 자체 교재고요. 과제는 없습니다. 과제 왜 없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의 수강 대상은요, 수원 1회독 이상한 학생, 그리고 수2는 한 번도 듣지 않은 베이스 없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1은 정말로 1회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나갈 거기 때문에 수원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수원을 꼭 1회독 이상 하셔야 되고요. 수2는 여러 번 들어도 상관없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할 거니까 노베이스부터 들어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수원, 수2로 목적이 나눠지는데요.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고 복습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수2는 기본 개념인 용어의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라서 사실 이 수업은 수원은 다시 한번 한다, 수2는 처음부터 기초적인 걸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개념, 극한, 미분, 적분, 요거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고, 용어, 리미트, 그 다음에 인테그랄, 그 다음에 ddx 이런 식의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이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까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고 기호 및 용어를 활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가시죠. 금세 끝납니다. 바로 다음으로 가시죠. 자,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은 너무 커서 이걸 보시죠. 자, 커리큘럼 첫 번째로 수1에 대한 커리큘럼입니다. 수1에 대한 커리큘럼은 3일 동안 나갑니다. 요게 쉽게 생각하시면 수1의 1단원, 2단원, 3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들을 생략하고 갈 거고요. 여기 3단원에 있는 수학적 귀납법 파트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특별히 문제는 풀지 않고 생략하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은 7번의 수업 있죠? 요 7번의 수업은 모두 수2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수2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 그리고 미분계수와 더함수, 여기서부터 미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분 이야기하고요, 미분 이야기한 다음에 적분 이야기하고 적분의 활용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다루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수2는 다룰 예정이니까요. 수2 노베이스인 학생들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방학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조효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여름방학 특강에 수원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이 과목을 듣는 이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야 되는지, 뭘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설명할 부분이 뭐냐면 수열 한 문제를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문제를 소개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수열에 대한 문제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자, 이 문제는 그 수열 문제 중에서, 수열이란 단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수학적 균형법도 있지만, 그 앞에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 형태고, 어느 문제집에나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한 10초 내에 풀 수 있어야 된다. 10초 내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들어가 있는 그 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를 소개하기 위한 거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자, 보시면, 자, 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 AK는 K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뒤집어서 나온 공식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50을 갖다 집어넣으면 51분의 50이라는 답을 낼 수 있다. 물론 이걸 살짝 변형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써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그냥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자,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푼 방식은 요거예요. 자, 수열의 합에 들어가 있는 그 공식이 교과서에는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말고 선생님은 추가적으로 4개를 더 외우게 하고 그걸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 2개를 쓴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아까 AK가 있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AK가 이렇게 될 거고 그거의 역수의 합이니까 여기에 들어간 n자리에 50을 집어넣으면 50 플러스 1분의 50이 돼서 51분의 50이 답이 된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대부분의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제집에 있는 해설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을 아주 요약해서 쓴다고 해도 최소한 3분에서 최소한 5분 정도 걸리는 풀이가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혼자 공부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공부하는 시간이 일단 늘어나 효율은 떨어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볼 때 시간을 잡아먹는 거야. 그치? 시험 볼 때 시간을 줄여버리면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뺏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암기할 건 암기해줘야 돼요. 근데 수학에서 외우는 게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해를 동반한 암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기는 암기고 이해는 이해인데 이해를 동반한 암기도 있고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혼자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뭐를 외워야 되는 건지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구분을 못하니까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선생님이랑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그 공식을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다면 좀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이 수학에 많냐? 그러면 정말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속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찾아내기 힘드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에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 투자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고 자, 그런데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앞에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뭐를 공부해야 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럼 그걸 다시 어떻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되겠죠. 자, 적은 시간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이 있냐?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에 또는 집에서 책을 펴놓고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데 시간만 죽인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 투자는 시간 투자대로 하는데 정확하게 공부를 해줘야 그러니까 효율도 같이 높여야 된다. 그래야 성적이랑 연결되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수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자, 소단원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와 그래프 그 다음에 활용이라는 게 있고
수열이라는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수원 내용이 이렇게 세 개 단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함수죠. 자, 수열도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원은 전체적으로 함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여기에 소단원 2개 들어가 있는 건 이건 주로 계산 위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전체적인 틀은 함수다. 어쨌든 그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10번 수업을 할 건데 10번 동안에 심화 단계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첫 번째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외워야 될 부분, 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어떤 학생들이 이 수원 수업을 들으면 되냐면, 자, 첫 번째는 수원을 이제 처음 공부하는 고1 학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원 개념 정리가 필요한 고2 학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수학 상하.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고등수학 상하. 내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이죠. 현재 중3. 내년 고1이 될 학생들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고, 단원도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수원 수업을 듣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자, 요 중학생들 잘 들어야 돼. 자, 고등수학 상하나 공통수학 1, 2를 정리를 정확하게 했다. 그런 상태에서 듣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봤던 그 단원들이 함수 내용이나 방정식 내용이나 부등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들어가 있고, 즉, 다시 말하면, 고등수학 상하로 말씀드리면 고등수학 상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100%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정말 많은 내용을 갖다가 쓰는데, 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앞에 고등수학 상하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수원에 이제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 고1 학생들은 고1 과정의 선행학습이 이제 주된 목적이겠죠, 당연히. 먼저 배우고 반복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한다. 아니면 중학교 때 또 수원을 한번 공부했는데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한다. 뭐 괜찮은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고등수학 이제 하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죠? 여름방학 이후에 2학기 때 고등수학 하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또 함수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자, 수원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공부하면서 좀 편안해진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전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거기다 뭔가를 더 살붙이게 해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 학습이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함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고2 학생들은요, 자, 수원이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1학기 동안에 이번에 수원을 공부를 거의 잘 못했다. 내용이 아는 게 없다. 그러면 기본 개념부터 차분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또는, 자, 수원이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이과를 갈 거여서 미적분을 공부할 거다. 그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수원에 있는 내용 대부분을 다 쓴단 말이에요. 수투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미적분을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새로운 거 계속 나올 거냐? 같은 이유야.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랑 수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모른다. 그럼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아니면 진도를 나가기만 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걸 덮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고2 학생들은 수능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미적분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 수원을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고1 학생들하고 거의 겹치는 내용인데, 자,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이 수원 선행을 하게 되면 공통수학 1에 있는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에 들어가 있는 함수 단원을 공부하면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배양이 된다.
그렇죠? 그런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원에 대한 안내였고요. 자, 나머지 더 자세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적분 수학을 담당하게 될 최을령 쌤입니다. 자, 미적분은 언제 배우게 될까요? 네, 미적분은 고3 1학기 내신 필수 과목이고요. 그리고 수능에 23번을 내서 30번까지 나오게 되는 과목이에요. 자, 미적분을 고3 때 배운다고 했는데 그럼 고3이 되면 미적분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고3이 되면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1을 복습해야 되고 수2도 복습해야 되고 내신 할 때 또 미적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선정, 선일, 숭실, 진관 등등의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확통을 해야 됩니다. 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 과목들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을령쌤이 미적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미적분 특강 대상 이번 여름 방학 때는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 환영합니다. 개념을 탄탄히 하고 싶고 풀이 연습도 하고 싶고 미적분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 네, 이번 여름 방학 때 같이 시작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은 언제 하냐면 여름 방학 중 10회 완성이고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전과정, 미적분 전과정 처음부터 5회차까지는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할 거고요. 나중에 5번은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럼 특강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우, 이상해. 마스크가 내려왔어. 다시 하나 더 할 테니까 둘 중에 다시 다른 걸로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캠프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안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4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2학기 화학의 핵심, 즉 화학을 한번 다뤄볼 건데, 2학기 화학은 중화반응 있죠. 그 다음에 산화환원도 있죠. 산과 염류 있죠. 그래서 중화반응과 산화환원 단원이 사실 수능에서 좀 까다롭게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서 특히 중화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화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산화반응과 중화반응을 빠뜨리고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단원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산화환원 그리고 중화반응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단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그런 어려운 문제도 다뤄보면서 연습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은 산화환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화되고 환원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사실 산화수라는 개념이 또 나오긴 하는데, 화원에서 난 산화수 개념을 알게 되면 통과에서도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필요한 내용은 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1학년 통과이긴 하지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외워야 될 게 조금 추가되긴 하는데 많지도 않고 몇 분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다. 우리 문제는 항상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내용들 조금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할 것이다. 그래서 산화환원으로 우리가 시작할 거고,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중화반응을 하기 앞서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본 거죠? pH? pH 여기 적혀 있는데 pH가 1부터 14까지 있다라고 배웠는데, 자, 이 산과 염기의 특징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네, 계산하는 중화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운 다음에 드디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중화반응을 해볼 건데, 이 중화반응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반응은 원래 계산하는 문제긴 한데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화반응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단원인 산과 염기를 공부하고, 그리고 중화반응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다음에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하는지 적용되는지 그것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산화하는 중화반응 모두 숫자 노름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강조하지만 먼저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면서 우리가 2학기 화학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겁니다. 자, 2학기는 생물은 2학기 생명은 조금 쉬운 편이고 1학기 생명보다는, 그리고 물리도 1학기 때보다는 전기 에너지라는 단어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일단 해야 될 단어는 화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2학기 때 첫 스타트 단원인 화학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좀 공부를 미리 해놔가지고 2학기 때 첫 스타트를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베이스 캠프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안범이었습니다. 통합과학 2학기 1차 지필 예일여고 1학년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난이도는 중3 난이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니나 이렇게 학교에 있는 평균 점수가 학생들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해서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라 심화 내용까지 다루어야 안전하게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날 4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며 교재는 자체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재에는 기초 내용부터 심화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실려 있고, 자, 일부의 영상과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과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2부에는 칠판 심화 내용을 포함하는 칠판 수업이 진행이 되며 3부에는 숙제검사, 오답정리, 피드백, 그리고 테스트가 포함이 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진도를 계획한 건데요. 올해에는 생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추가로 진도에다가 생물을 추가하였습니다. 3.1단원 산화와 환원, 3.4단원 지질시대와 환경변화와 생물, 3.5단원의 생물의 진화, 4.3단원의 지구의 환경변화와 인간생활, 4.4단원의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인 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진행될 계획입니다.